해리 8세가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을 때마다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일을 수습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푸트니의 진흙탕에서 대장장이의 매질을 견디던 소년이 어느 날 잉글랜드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가장 냉혹한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헨리 8세라는 폭군을 위해 천년된 수도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왕은 그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1540년 7월 타워힐의 단두대에 오른 토마스 크로멜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섬겼던 변덕스러운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피로써 내려간 튜더의 역사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미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가 어떻게 잉글랜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주무르다가 결국에는 반역자로 몰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의 주인공 토머스 크로멜은 런던 외곽의 버튼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난폭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도 대주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난폭한 청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럽 전역을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상인으로서는 뛰어난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용병으로서는 1503년 가릴리아노 전투에도 참전했어요. 그리고 은행가로 피렌체와 교황청에서 일하며 돈과 권력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죠. 정말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이었겠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돌아온 크로멜은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는 잉글랜드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울지 추기경의 비서이자 영지 관리인으로 들어가 그의 신복이 됩니다. 울지 추기경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를 통해 크로멜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바로 옥스퍼드 대학 설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30여 개의 소규모 수도원을 청산하는 작업이었어요. 이때 얻은 경험은 훗날 그가 잉글랜드 전역의 수도원을 해산할 때 아주 귀중한 예행 연습이 되었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우연이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죠. 그의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울지 추기경에게도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왕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왕의 신임을 잃게 된 거죠. 이때 크롬웰은 비장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의회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끝장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인이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결이죠. 울지 추기경은 결국 몰락했지만 크로멜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해서 1530년에는 추미런 의원이 되면서 헨리 8세의 남자, 즉 왕의 오른팔로 급부상하게 된답니다. 자, 이제 헨리 8세의 가장 큰 고민을 이야기해 볼까요? 헨리 8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적법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헨리 왕자도 있었지만 요절하고 여러 차례 사산이 이어지면서 겨우 메리 공주만이 살아남았죠. 왕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형수와의 결혼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결혼 무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캐서린의 조카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압력 때문에 헨리 8세의 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고민은 깊어지고 왕조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이때 우리의 설계자 크로멜이 대담한 청사진을 내밉니다. 교황이 안 된다면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는 강력한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키며 잉글랜드의 종교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먼저 상소 제한법을 통해 교황청으로의 상소를 금지시켰어요. 이제 잉글랜드 내의 모든 재판은 왕의 법정에서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수장령을 통해 국왕을 잉글랜드 국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선포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게다가 반역법까지 만들어 수장령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머스 모어와 존 피셔 같은 많은 반대파들이 처형되는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말 강렬한 변화의 바람이었죠. 크로멜의 설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1533년 1월, 헨리 8세는 임신한 앤 불린과 비밀리에 결혼을 올립니다. 그리고 5월에는 크레머 대주교가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하죠. 이어서 제1차 왕위 계승법이 통과되면서 캐서린의 딸 메리 공주는 사생아로 격하되고 앤 불린의 자녀만이 왕위 계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마침내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나게 되죠. 비록 왕자가 아니어서 헨리 8세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 모든 것이 크로멜의 대담한 계획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크로멜은 왕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수도원의 망치라 불리는 수도원 해산이었죠. 1536년 크로멜은 연 자산 가치 200파운드 이하의 모든 소규모 수도원을 국유화하는 수도원 폐쇄령을 통과시킵니다. 이 조치로 잉글랜드 토지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 왕실로 이전되었어요.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총의 순례라는 대규모 가톨릭 봉기가 일어났지만 크로멜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주었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크로멜은 창조주의자 파괴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앤 불리는 결국 왕의 총애를 잃고 크로멜에게는 정치적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1536년 5월, 크로멜은 앤 불린을 근친상간과 반역 혐의로 기소하여 처형을 주도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가 이 사건을 고안하고 공모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심지어 그의 정적 중 한 명이었던 로드 다시는 크롬웰에게 당신이야말로 이 반란과 해악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주요 원인이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권모술수를 이겨내고 크로멜은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오릅니다. 1536년에는 윈블던의 크로멜 남작자기를 받았고 1540년에는 에식스 백작에 오릅니다. 또한 국무장관 옥세상서 그리고 왕의 총독으로서 왕 다음가는 잉글랜드 최강의 권신이 되었죠.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왕의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대장장이의 아들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높이 오른 자에게는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지는 법이죠. 크로멜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헨리 8세와 클랩의 공작의 여동생 앤을 결혼시키려 했던 건데요. 당시 가톨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슈말칼덴 동맹과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문제는 헨리 8세가 초상화만 보고 결혼을 승낙했는데 실물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헨리 8세는 앤을 플랑드르의 암말이라고 부르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결국 이 결혼은 6개월 만에 무효화되었고 이 실패는 크롬웰의 정적들에게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답니다. 정말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군요. 결정적인 실책으로 크롬웰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노퍽 공작과 가디너 주교 같은 보수파 귀족들은 왕의 불만을 부추기며 크롬웰을 숙청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크로멜에게 반역과 이단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이 기대어 있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1540년 6월 10일, 크로멜은 추밀원 회의 도중 체포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가 반역자인가? 양심에 따라 말해보시오. 내가 반역자요?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반역자라는 차가운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540년 7월 28일,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처형 장소인 타워힐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서투른 사형 집행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하니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비극적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헨리 팔세는 1541년에 크로멜의 죽음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구실과 거짓 고발로 짐이 가졌던 가장 충실한 신하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단식했죠. 크로멜은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그가 설계한 강력한 관료제적 중앙 집권 국가는 튜더 왕조를 넘어 현대 영국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의 조카 손자인 올리버 크로멜은 약 100년 후 그가 강화시켰던 바로 그 국가의 이름으로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정말 역사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아닌가요? 대장장이의 아들에서 왕국의 설계자로 그리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토머스 크로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Food for thought. 경험의 힘. 대장장의 아들이 유럽의 용병과 상인을 거치며 배운 지식이 나라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나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효율성과 윤리의 경계에서 크로멜은 국가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설계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